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네, 오늘은 소화순환단원에서 음식물의 여행 소화흡수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화순환단원에서 이제 세 번째 단원이고요. 예, 우리는 항상 음식물을 섭취하고 살죠. 적어도 하루에 세 끼는 먹어야 우리가 생존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뱃속에서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로 전환이 될 텐데, 이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이번 단원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식사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씹고 삼키는 과정이에요. 이 씹고 삼키는 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 소화라고 부르죠. 소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정의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소화란 음식 속의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때 충분히 이 영양소들의 크기가 작아져야 세포의 안까지 얘네들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꼭 씹어서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씹어서 분해하거나 갈아서 먹거나 찢어서 먹거나 하는 등의 분해를 하기도 하지만 뱃속에서 화학적인 분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렇게 많은 소화기관들이 우리의 소화에 관여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죠? 얘네들을 그래서 좀 구분 지어보고 시작을 합시다. 소화계는 크게 소화관과 부속기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소화관은 말 그대로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그 통로로는 입을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식도에서 위로 연결되어 있고 위에서 소장에서 대장, 이렇게 크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실 세세한 분류들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부속기관입니다. 부속기관은 간이나 이자, 쓸개처럼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노폐물들을 걸러주는 작용들을 하고, 이런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실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의 소화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더러울 수 있는 실험이에요, 느낌이. 하지만 우리는 과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실험 목표입니다. 실험 목표는 입안에서의 소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입안에서 어떤 소화가 일어나는지 보려면 몇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빠진 준비물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침이 있어요. 침. 사람의 침을 이따가 빼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외에는 시험관, 비커, 온도계, 핫플레이트, 뜨거운 판이고요. 스포이트, 묽은 녹말 용액, 아이오딘, 칼륨 용액, 베네딕트 용액. 자,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아이오딘, 칼륨 용액. 뭐를 검출할 때 사용하는 거지? 녹말을 검출할 때 사용하는 거지. 그지? 베네딕트 용액은요, 녹말이 분해된 형태인 당분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포도당 같은 것들이 있겠어요. 포도당. 그 외에 증류수, 실험복, 실험용장과 보안경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조금 더러울 수 있어요. 물에 입을 머금고 있다가 2에서 3분 뒤에 충분히 물과 침이 섞이고 나면 이것을 뱉어서 침 희석액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다른 것들과 섞이면은 실험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험하기 전에 깨끗하게 입안을 여러 번 헹궈 놓고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 2개의 시험관 A랑 B를 준비를 해요. 여기에다가 묽은 녹만 용액을 넣어줄 겁니다. 다음 A 시험관에는 증류수를 넣고 B 시험관에는 침 희석액을 2ml씩 넣어서 35도에서 40도씨의 물에 담긴 비커에다가 10분 정도 넣어줄 거예요. 왜 35도에서 40도를 유지해야 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35도에서 40도인 이유가 있을까요? 35도에서 40도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체온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자, 요거 꼭 필기해 두도록 합시다. 체온과 비슷한 환경이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시험관 C랑 D를 준비해서 A의 용액 반을 C에다가 넣고 B의 용액 반을 시험관 D에다가 넣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A, B, C, D가 있는데 지금 A랑 C에는 침이 있다 없다? 없다. 침이 없다. B랑 D에는 침이 있다. 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필기하면서 듣고 있겠죠? 다음 시험관 B랑 A에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넣고 C랑 D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열해야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 당류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A는 다시 정리하면은 이거는 침이 없는 상태, B는 침이 있는 상태에서 녹말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C랑 D에서는 C는 침이 없고 D는 침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역시나 침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서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 당류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검출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실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하는 과정 잘 살펴봤나요? 네, 실험을 하고 나서 우리 이제 실험 결과를 기록하는 것까지 잘 해야 실험을 마쳤다고 할 수 있겠죠? 자, ABCD 시험관이 있었고요. ABCD 중에 반응이 일어난 시험관과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험관이 있어요. 반응이 일어났던 시험관 두 개를 살펴보면은 반응이 일어났던 시험관은 A 시험관과 D 시험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A 시험관은 무슨 색으로 바뀌었었죠? A 시험관은 청람색으로 바뀌었었고요. D 시험관은 황적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다? A 시험관에는 녹말이 들어있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D 시험관에는 당류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인데, 봐라, B 시험관에 녹말을 넣었지. 야, 근데 녹말이 안 나와. 그럼 무슨 말이야? 녹말이 사라졌다, 녹말이 분해되었다 라는 의미겠지. 그지? 또 D 시험관을 보면은 침이 들어가니까 녹말이 들어있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당류가 등장했어. 당류. 자,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 침이 들어가면 녹말이 당류로 분해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시험관 속 용액의 색깔이 변한 것은 어느 것인가? 색깔이 변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두 가지 A와 D가 변했고요. 시험관 A는 아이오딘 반응의 결과로 청람색이 나왔다. 그 까닭은 녹말이 반응해서 그렇다. 다음 시험관 D가 있는데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났다. 베네딕트 반응 왜 일어났느냐? 녹말이 당분으로 분해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실험 결과로 봐서 침이 녹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해 보자.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해 보면 침이 녹말을 당분으로 분해한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실험 마무리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침은 입안에서 음식물과 섞이는 과정을 거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꼭꼭 씹어줘서 얘네를 잘게 나눠준 다음 침이랑 잘 섞어줘야 분해가 된 상태로 위장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래야 소화 흡수가 잘 되겠지. 네, 녹말 자체는 쌤이 예전에 얘기해줬지만 이 포도당이 이렇게 생겼거든. 네, 요게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야. 네, 요게 녹말이야. 네, 그런데 얘가 침과 섞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고리가 끊어져. 그래서 두 개짜리인 친구가 생겼지? 그지? 포도당 두 개 연결된. 네, 요게 엿당이야. 녹말을 침과 섞어서 소화하기 쉬운 형태인 엿당으로 분해하도록 우리는 진화되어 온 거야. 됐죠? 자, 여러분들 숙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을 테니까 숙제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은 카카오, 유튜브 등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